시멘트 4사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시멘트 4사를 개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좀 비교를 해 보면은 병렬식으로 좀 재작성해서 하면은 어떤 특이점이 나오지 않겠냐.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이런 측면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시멘트 업종이 고에너지 소비 업종임을 다시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에서 매출액 1위는 역시 쌍용 C&E가 되겠네요. 그런데 쌍용 C&E와 삼표 시멘트는 시멘트만 만드는 거로 되어 있고 레미콘은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신양해와 한일 시멘트는 같은 회사 안에 사업 부분이 레미콘 사업 부분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 2위가 시멘트만 따진다면은 쌍용하고 3표가 1, 2위 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재고자산 측면은 매출하고 비례를 해서 봤을 때 지금 금액이 높다고 해서 이게 많다 작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회전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요. 이 원가회계 손익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최종적으로 어디가 제일 영업이익이 낮냐 이런 건데,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은 것은 한일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14.6%. 이게 레미콘 포함이니까 시멘트만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가 생산성으로도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제일 큰 쌍용 시멘트가 1.02 정도 되겠습니다. 스루풋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스루프율이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니까 여기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스루프 자체는 이 쌍용 C&A가 제일 높습니다. 마진율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근데 한일 시멘트는 스루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이제 운영 비율 100에서 이 스루프율을 빼면 운영 비율이 되겠는데, 금액상으로 이렇게 되겠는데, 운영 비용은 뭐 어떤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스루프 쪽에서는 저는 T 나누기 5의 번 돈 나누기 쓴 비용 이렇게 해서 TO의 생산성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높은 데가 한일 시멘트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게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모든 네 개 회사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낮는데 스루프 이익은 모두 다 재고자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재고자산이 감소한 이유가 뭘까? 이런 게 보면은 뭐 그냥 이건 디프레이션 현상이다. 재고가 감소하는 게 이렇게 일단은 진단을 하고 넘어가 보는 거로 해보죠. 어, 재고 자산의 그냥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과 전체 재고 자산의 그냥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단지 재고 회전율을 본다 그러면은, 아니 회전율이 아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보면은 가장 감소한 데가 삼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회사는 3%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쌍용 CNA는 6% 감소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표 시멘트가 WCI를 가장 많이 줄였다. 38%. 이게 의도적으로 줄인 건지 아니면은
많이 팔아가지고 줄인 건지 그거야 뭐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고 회전율로 평가하는 것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비율로 하나 평가 지표로 보자면은 가공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기 쌍용과 삼표하고 성신과 한일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레미콘까지 들어가는 데니까. 그래서 이 쌍용과 삼표는 그 가공 비율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63%, 52%. 이 쌍용 CNA가 가공 비율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직원도 많다 보니까 그 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도 그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 규모라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그거야 뭐 여러 가지 그 운영을 하면서 지혜가 모아져야 나오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분사도 하고 흡수합병도 다시 했다가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게 나중에 이런 것도 그 재고 회전율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생각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재고 관리를 잘 못하면은 부대 비용도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의 가공비가 증가할 확률도 높습니다. 한일 시멘트가 그 이 가공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경비, 운영 경비를 운영 비용을 아주 그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에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데가 거의 없어요. 2단계 쪽에서 그 뭐 이 갭2로 제로가 나온 데는 괜찮은데 성신양해가 이 큰 갭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 갭2를 밝혀낼 수 있다 그러면은 제 스스로도 아마 큰 희열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 사업 보고서 가지고는 저의 그 상상이나 어떤 뭐 신기도 없으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기업이 종종 눈에 띕니다. 어,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현장에 가서 공정을 보든지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 산표 시멘트는 그 재고자산의 표시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갭이 있었습니다만은 재고자산의 유용자산 대체 이런 거로 해가지고 뭐 나중에 일치는 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안 맞는다는 게 한일 시멘트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쌍용 CNA도 안 맞습니다. 현금이 안 맞아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운영 비용에서 이제 본다면 인당 평균 임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하게 우연히 써놓은 순서대로 그 임금 수준이 나옵니다. 일단 2023년 예상 임금인데 보너스 등을 뭐 혹시 받는다면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쌍용하고 그 3표가 1억이 넘었고 성신이 9천만 원 가장 그 임금을 작게 주는 데가 한일 시멘트군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고 회전율이 가장 느린 한일 시멘트 운반비를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그 운반비가 매출이 뭐 한 많긴 많습니다만은 쌍용보다 그 매출이 크게 줄면서도 여기 그 운반비들이 있는데 왜 그 한일 시멘트는 왜 이렇게 운반비가 많이 나오는지 혹시 그 이 공장 위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그런 것까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보다 톤당 인건비를 비싸게 계약을 한 건지 어떤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레미콘 차량 운반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은 자회사 그 아니 자회사가 아니죠. 여기는 그 시멘트 그 이 레미콘도 그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성신양해 이런 걸 보면은 또 차이가 심하니까 이런 것이 좀 또 그 불투명한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뭐 가장 핵심적인 것 딱 하나라만 고르라 그러면은 저는 재고 회전율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표 시멘트가 급격히 그 재고를 줄여가지고 일단 그 상반기에 회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한일 시멘트만 가장 느리고요. 그 다음에 성신양에 빠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상반기 실적을 계속 견제할 수 있다면은 3표 시멘트가 아마 향후 경쟁력 확보에는 가장 유리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시멘트 업종이 그 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다 높습니다. 40%들이 넘는데 빨간불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그 재무 구조가 아직 튼튼한 데는 한일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스르픈율은 얘기가 된 거고 생산성도 얘기가 돼서 경영평가지들을 이렇게 모아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데 하나만 들라 그러면은 저는 어, 재고 회전율입니다. 근데 뭐 그거만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승수가 있는 거로 해가지고 임팩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스루프 곱하기 회전율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미래 가능성이 쌍용이 우선 제일 높긴 합니다만은 이 두 번째가 3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제품 가격 추이에서 이게 이제 그 이 원재료 가격이 원가 상승률이 얼마 올랐냐? 오늘 또 그 원재료 연동제 그 상생 협력 뭐 10월 4일부터 그게 시행이 된다고 그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도 했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원가 상승률이 이렇게 말하자면 같은 업종이면 서로 좀 유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좀 너무 다양하게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또 이 제품 인상률도 이 성신양해하고 한일시멘트는 두 자릿수를 올렸고 쌍용과 삼표는 한 자릿수인데 이게 이제 레미컨 포함해서 전체를 그냥 본 거거든요. 그냥 그 흐름 정도 우리가 그 인식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그 공시 데이터들의 어떤 그 신뢰성은 또 별도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공시된 데이터를 그냥 믿고서 봤을 때 이렇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흐름상으로 그럴 것 같다. 어바우트 개념까지는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소비자나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연간 매출 예측액을 한 거고요. 전사 목표는 상반기 그대로 그냥 운영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목표 회전율을 한번 계획을 해본 거고요. 실적에서 얼마나 조금씩만 더 올린 거로 이렇게 그 판매 예측까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고가 감소하고 증가에 따라서 원가 회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스루프트 회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크로스로는 이제 이 서로 상충되는 얘기들이 이 상충된다기보다도
같은 거죠. 이게 엇박자로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 전문적으로 무슨 용어라고 제가 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네 가지 분면의 대부분 그 적용이 됩니다만, 에, 기업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 결산이 다양하기 때문에 W 회전율이 W 그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음에도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가 또 가끔씩 눈에 띕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아마 그 특별 원인 변동은 제가 생각할 땐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개연성이 아주 높을 수 있습니다. 음, 아니면은 제품 가격이 폭등을 했든가 판매 가격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안 팔고도 이익을 많이 내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게 뭐 독과점 정도 아니면은 뭐 가능할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팔릴 거니까 재고는 쌓아놓고 물건은 비싸게 판다. 그런 특별한 케이스 정도 아니겠냐 싶습니다. 어, 재무상태표 그 총 자산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 봤고요. 그 자산 규모가 제일 많은 데는 그이 쌍용 CNA고 3조 2천억 원, 그 다음에 한일시멘트가 2조 원, 삼표 시멘트가 1조 2,500억 원, 그 다음에 성신양해가 1조 원대를 자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는 그 이 장부 가격 대비 PBR이 좀 얼마나 시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냐 하는데, 이 쌍용 CNA가 아주 그 독출을 하고 있죠. 시중에서는 크게 대우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이 최대 주주가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게 별로 없고요. 나머지 그 세계 회사들은 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느 정도 시중 유통이 되는데, 이 시멘트 업종이 그 50%를 좀 에서 60% 사이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향후 다들 장부 가격 수준 한 100% 수준까지는 다 인정받는 그런 기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